안녕하세요. 나비한의원의 주봉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란 무엇인가요? 탈모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평균 연령대에 비해서 모발 숫자가 적다 라고 하면 탈모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에게서 모발의 숫자가 점점 적어져 가는 가운데 갑자기 최근에 3개월, 6개월 동안 그 가속도가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 탈모입니다. 세 번째는 날 때부터 모발의 숫자가 적은 탈모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는 탈모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죠. 탈모가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탈모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요즘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 연모화 증상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도 탈모라고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후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모발 숫자가 적어지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모발 숫도 작아지고 모발의 굵기도 얇아집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발이 숫자가 적어지거나 숫자가 적어지면서 얇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감으니까 막 많이 빠져요. 이래가지고 탈모라고 하는데 많이 빠지고 나서 그 후에 결과적으로 머리가 또 새로 올라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숫자가 적은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물론 숱이 적어지면 모발 하나하나도 얇아지게 돼 있습니다. 모발 숫자는 그대로인데 모발만 얇아져 있는 경우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지 원래는 숱도 많고 모발도 굵었는데 숱은 그대로인데 모발만 얇아졌어요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모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를 많게 하는 게 치료이냐, 숫자를 동일하게 해서 위치만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꿔서 심는 것이 탈모 치료이냐, 얇아지는 애를 좀 더 굵게 만들고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얇아지는 애들을 굵게 만드는 것, 이것이 탈모 치료이냐, 여러 가지 탈모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다 탈모 치료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이 힘이 생기고 모발이 많아지는 것이 탈모 치료입니다. 탈모는 유전이 될까요? 예전에 여러 논문에서는 탈모의 유전적인 영향은 25%, 30%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 유전성이 있다. 가계도를 조사해보니 아빠 쪽보다는 엄마 쪽 유전에 더 관련성이 높다. 거의 100% 모계 유전성이다. 유전 발현이 되었다라면 전제하에입니다. 지금은 여러 논문으로 봐서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더라도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환경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전적인 영향은 5% 이하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즉 탈모인자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 100% 발현되느냐 50%만 발현되느냐, 어제까지는 100% 발현되다가 오늘부터는 50%, 30%, 20% 점점 적게 발현되느냐 하는 것은 내 주위 환경,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환경 변화를 통해서 탈모에 악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를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사막에서는 갖다 심어도, 다른 사람 거를 갖다 심어도, 동수에 있는 모발을 갖고 와서 심어도 이미 황폐화된 지역에서는 나무가 며칠은 자라겠지만 1년, 2년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여기도 땅을 만들어줘야 돼요. 땅을 먼저 초지를 만들어 놓고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옮겨 심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나무가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이렇게 모발이 잘 생착되고 잘 자라나고 모발의 숫자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애들도 잘 살게 해야 되지만 그 모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모발을 감싸고 있는 두피, 표피와 진피, 이러한 두피를 먼저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물론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관리도 두피를 개선하는 것, 두피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결국은 머리카락 숫자를 덜 줄이는 거고, 머리카락 숫자를 유지하는 거고, 머리카락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피를 개선해야 그 다음에 모발이 많아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많아지게 되는 거지, 두피 개선 안 한 상태에서, 두피를 개선 안 한 상태에서 옮겨 씻거나 영양제를 바르거나 발모 치료를 열심히 해도 할 때뿐이다, 할 때만 좀 나는 거나 갔더니 그대로다 라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두피를 먼저 개선하면서 이게 끝나고 발모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두피 개선을 하면서 발모 치료를 하고, 두피 개선하면서 발모 치료하면서 또 새로 올라온 애들은 육모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 계속 평생 탈모 치료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머리카락이 스스로 이러한 모발이 성장하고 탈락하고 성장하고 탈락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내가 탈모라고 인식하는 것이 어느 정도에서인가요?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검사를 하고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탈모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긴가민가 혹시 아니라고 해주기를 바라면서, 맞다라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여기도 저기도 다 들려본 이후에 이제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막상 검사를 해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탈모 초기라고 생각했던 오신 분들이 중기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중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후기에 접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발은 어느 정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스타일링을 하면 그런 대로 많아 보이고, 햇볕이 없는 공간에서 보면 또 많아 보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곱슬머리거나 헤어스타일링 제품들을 바르기 때문에 그럼 더 빛나고 빛이 반사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굵어 보이고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제가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보통은 10%, 20% 자기가 갖고 있는 모발량의 10%, 20%일 때는 탈모인지 모릅니다. 30% 지나고 나면 머리가 조금 빠지네, 약간 빠지나, 한 5% 빠졌나, 탈모 조심해야 되나, 와 나는 엄청 빨리 대비를 하자, 준비하는 사람이야, 탈모가 오기 전에 나는 예방을 빨리빨리 할 거야 라고 한의원에 와도 이미 대부분 90% 이상은 모발이 30% 이상 탈락하고 난 뒤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10% 정도 탈락되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검사를 해보고 제가 기존 모발에서, 모발의 숱에서 30% 이상 탈락이 된 상태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게 아쉬워 하십니다. 그래서 탈모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탈모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모발이 곱슬이신 분들에게는 탈모가 빨리 인식이 안 되고요. 두 번째에는 염색을 한다거나 펌을 한다거나 매일 헤어 제품을 바르시는 분들은 탈모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탈모라고 느끼면 이미 초기가 지나가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탈모 숱을 가지고 내 눈으로 확인할 때에는 숱이 적어지는지 많아지는지, 또 이렇다고 해서 매번 한의원에 가서 두피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내가 지금 탈모를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 안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피를 만졌을 때 두피가 딱딱하다라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피가 너무 물컹하다, 두부처럼, 그랬을 때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가 뜨겁다 라고 했을 때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탈모는 없습니다.